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대선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가 이 최근 태도를 바꾼 이면에는 본인의 가상화폐 포트폴리오가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난무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면 좋을 이슈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은으로 불리는 이더리움이 26일 4%대가 상승하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개당 가격은 43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430만 원 진입은 2022년 4월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이더리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만 7%가 넘게 뛰어오르면서 시총이 약 497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시총을 뛰어넘은 수치라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제2의 금 상장지수 펀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한 달 반 만에 인기가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비트코인 현물 ETF 1일 총 유입액은 지난 1월 11일 거래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좀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이후 신규 ETF 9개는 52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고요. 이거 GTBC에서 유출된 44억 달러를 상쇄한 수준이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현장 검사와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그동안의 현장 검사는 사업자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등 이 신고 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특정 금융정보법을 잘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취지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 금감원의 현장 컨설팅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서 사업자들의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꼭 알아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0.95% 하락해서 7,052만 8천 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입니다. 0.14% 하락해서 421만 7천 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2.4% 하락해서 73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 네이버 앨리스 27.81% 상승해서 2,638원의 가격 만들고 있고요. 앨리시아 뒤를 쫓아갑니다. 24.41% 상승해서 6.28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21.62% 상승해서 270원의 가격으로 쫓아가고 있고요. 플레어 19.53% 상승해서 64.45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인98 16.8% 상승해서 563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어셈블 프로토콜 17.3%가 빠져서 73.95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라리스 쉐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10.04% 하락해서 34.68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제스미코인 9.29% 하락해서 19.81원의 가격 만들고 있고 플레이더 9.06% 하락해서 251원, 월드코인 7.91% 하락해서 11,18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르는 코인 시장에서 실시간 차트만으로도 코인 동향을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라노입니다. 네. 네, 전문가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우리 세상의 모든 코인들을 우리 차트 분석만으로도 향후 동향, 흐름까지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방송에서 차마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한 시세, 관련된 내용, 진입, 손절가까지 고급 정보를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일매일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 작도들을 분석해서 톡방에 전달해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만든 네이처 지표를 통해서 이제 매매의 시그널을 또 드리고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시그널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저희가 이제 매매하는 구간들 혹은 이 신호가 등장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까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노란 톡방이 연결됩니다.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는 코인 시장,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서 꼼꼼한 투자 전략, 생방송 중에도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진행된다라는 점입니다. 참여 코드 2626 입력하신 후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비트코인이 이 시장의 지표가 되어주잖아요. 이더리움은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는데 비트코인 횡보가 좀 길어졌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월요일 오늘 비트코인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톡방에서도 실제로 이제 하락 쪽을 좀 혹은 횡보 좀 하락 쪽을 예측을 드렸었어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또 등장을 했고 여러 가지 분석상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주봉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은 이거 좀 제치해두더라도 네. 네이처 지표에 좀 작은 신호여서 크게 의미로서 사용하진 않지만 여기 단풍 신호랑 장미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었어요. 네. 보이실까요? 네,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단풍 혹은 장미 신호라는 거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좀 의미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를 딱히 배우진 않았지만 네네. 어쨌든 설명을 해보면 차트의 고점은 올라가지만 네.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형태의 어떤 보조 지표들, 여기 네. 실제로 뭐 웨이브 트렌드나 OBV 차트 보조 지표들로 나타나는 지표들이고요. 그리고 큰 시간봉 대 있죠. 이제 일봉 말고 조금 더 큰 시간봉 대, 네. 분봉보다 일봉, 일봉보다 주봉 등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일 때 조금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호들의. 오. 그래서 이런 저희 지표뿐만 아니라 모든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신호들 포함해서 큰 시간봉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단풍과 장미 신호까지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차트가 신호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매 신호로서 사용이 된다면은 이런 지표가 등장을 했을 때 가장 최소 목표가로는 20고가 이평 정도까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해 보았을 때, 자, 이렇게 20고가 이평이라는 거는 22평은 종가의 평균인데 네. 여기 20고가 이평은 20고가들의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네네. 20고가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가 강력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 구간과 좀 만나게 되는 자리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특히 좀 당장에 좀 하락을 하였을 때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자면은 네. 현재는 20고가 이평에 지금 만나고 있는 자리이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확실히 지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해주면서 20고가 이평 아래로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꺾여 내려오게 된다면은 조금 더 하락을 거쳐서 일봉상 62평선까지 좀 하락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작도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 상황상 일단 큰 시간봉 단위의 상승 추세 선언한 작도를 해보았을 때 저희 트레이더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네. 상승 채널을 그었을 때 여기 상승 채널을 돌파하거나 혹은 상승 채널 상단부에 저항을 받거나 둘 중 하나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 약간의 하락 시그널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채널 상단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추세가 강화가 하나가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이 또 새롭게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하락하게 될 경우 이 상승 채널 하단부에 터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가로줄을 보았을 때 여기 직전 매물대 종가 평균상 47.1K 정도대가 나타나져 있고요. 여기 일봉상으로는 여기 62평선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좀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똑같이 주봉상 20고가의 평이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뭐 47K 이탈보다는 47K에선 단기적인 좀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저는 이 시장의 투탑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떤 거를 좀 더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이더리움이 3,000달러대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상승 랠리를 조금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비트코인 짚어주셨으니까 이더리움이랑 좀 비교해서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바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봤을 때, 네. 자, 여기서 이더리움 가볼게요. 자, 이더리움 이거 원화 차트고 달러 차트. 아이고, 잠시만요. 비트코인 왼쪽, 오른쪽은 이더리움. 자, 어떻게 달라 보이실까요? 현재 상황이? 네. 머리를 숙였는데요, 왼쪽이. 맞죠? 네. 좋은 편입니다. 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현재 이더리움은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죠. 그래도 네. 근데 비트코인은 고점을 갱신해 못하면서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있죠. 네. 어떤 게 더 좋아 보시죠? 솔직히요? 네. 솔직히 머리를 좀 숙였을 때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조금은 하는데. 아닌가요? 일단은 네. 네. 일단 두 코인 둘 중에 하나 정도를 비교했을 때 둘 다 일단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매수는 언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올라갈 때. 올라갈 함께? 때인데 이제 네. 가격이 쌀 때를 네. 뭘로 표현했죠? 가격이 쌀 때요? 네. 잘 모르겠는데. 지지받을 때. 네. 네, 근데 지지받을 때가 포인트입니다. 네네. 지지를 받을 때가 이제 매수 포인트인데, 여기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 구간이 존재하고, 네. 실제로 이 지지받는 구간이 여기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여기는 조금 뭐 물론 지지받았다고 보면 볼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면 여기 47.15K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지지랑 별개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좀 더 강한 코인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추세가 강하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추세가 강하다. 네. 기세가 좋은 거 아닐까요? 기세가 좋다. 네. 맞죠? 기세가 좋은 게 당연히 좋죠. 그게 네. 추세가 좋다라고도 보는데, 기세가 좋다라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세가 좋은 거. 네. 쉽게 생각하면 올라가는 힘이 센 거? 맞죠. 그게 네. 이제 표현을 해보면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갱신해 못 해주면서 이틀 정도 동안, 네. 근데 이더리움은 이틀 동안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매수세가 훨씬 더 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앵커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네. 하락하더라도 조금 더 가격을 방어를 좀 더 해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이더리움이.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황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화 차트로도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원화 차트도 차트는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격대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원화 차트상 네. 이제 6,700만 원 정도대가 이제 메인 지지선을 작용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구간이 여기 좀 더 이탈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일단 62평선 올라오고 6,300만 원에서 6,700만 원 사이, 이 정도가 이제 원화 차트상 지지 구간으로 보여질 것 같고, 네.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여기 가로줄 보면은 7천만 원대가 좀 상징적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원화 차트상으로. 네. 이제 달러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은 여기 가로줄이 5만 600불대가 지금 가로줄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오. 네, 여기 가로줄 네. 보이시죠? 이렇게. 네네. 자, 이 가로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될까요? 전에 네. 배웠던 것처럼 꼬리가 달리고 있죠? 네네. 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네. 가격을 떨어뜨렸지만 매수세가 네.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과거의 차트를 통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원화 차트상 56,600불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원화 네. 차트상으로 7천만 원대 네. 그 구간이 메인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포인트는. 아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네. 받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탈 가능성을 생각을 해두면서 매매를 염두를 하시는 좀 게 해둬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매수 타이밍보다는 네. 지금 다시 만나게 되면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에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은 위치일 것 같다라는 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바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더리움 일봉상 차트상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나와주고 있고요. 좀 더 크게 보면은 좀 더 네. 강한 상승 추세선으로 나와주고 있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이 나와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일봉으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상승 추세선 그었습니다. 자, 어. 상승 추세선 상단부에 현재 저항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이 아까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상승 채널 상단부에서 만났다라는 거는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매수는 언제 해야 된다? 올라갈 때요. 네, 지지 받을 때 네. 매수는 됐죠.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팔아야 될 때는 팔아야 될 때는 저항 못 들어줬을 때? 그렇죠. 네.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아주 퍼펙트한 답변이었어요. 저항을 받을 때. 진짜 네. 네, 저항을 받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실한 게 답변을 해보면은 네. 하락 추세 중에 저항 받을 때가 강력한 매도 포인트고요. 상승 추세 중에 지지를 받을 때가 강력한 매수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더리움은 네, 이제 강력한 매수 포인트다. 저기 돌파를 해주면은 그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좋은 지지받는 구간은 여기 상승 채널 네네. 하단부 있죠. 네. 이 추세선의 하단부가 만났을 때 그러면은 저점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작도 관점, 이 추세선 관점으로 보았을 때 네. 상승 추세선 중에 상승 추세 중에 네.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받는 게 가장 베스트 매수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서 만약에 매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치는 네. 상승 추세 상단부에 네. 터치를 하고 있는 구간이죠. 네. 그 말은 저항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해도 네. 무죄다. 네, 익절해도 지금은 네. 익절해도 무죄인 자리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항을 받고 네.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작은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단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 1시간봉이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또 추세가 각도가 이렇게 상승을 가파르게 해주고 있고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보게 된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 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작도가 되고 상승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시간봉 단위로 상승 추세선이었고 조금 더 완전 작은 시간봉대로 내려가 보면은 네. 상승 추세선 이탈한 거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15분봉으로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네. 상승 추세선은 이탈한 모습까지 확인이 그렇군요. 가능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15분 단위에서 매수 포인트는 이미 네. 이론 구간들의 매수 포인트가 나와 주었었지만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재차 이탈을 해주었기 때문에 15분 단위에서는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 포인트가 될 수도 네. 있고 매수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작도를 좀 잘 배웠었으면은 이제 그려보고 딱 이제 여기에선 정리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차트만 봐서는 좀 어렵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거 네. 아무것도 없다. 이건 더 어렵고요. 네. 네. 만약에 이거를 다시 다 지웠다가 다시 그으면 되니까 다 지웠다. 이렇게 네. 봤을 때는 기준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선 하나라도 네. 혹은 두 개, 세 개라도 긋게 된다면은 네.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매매를 할 수 네.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상승 추세 중에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적인 아까 보여드린 15분봉 단위의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해줬고 이 단기 추세선의 하단부 1시간봉의 단기 추세선 하단부 구간인 여기 구간인데 한 3,000불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물대도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은 네. 네모를 그어서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네, 받는 구간이 이렇게 내려와서 3,000불대 지지를 네. 받게 된다면 이런 구간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 저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3,000불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선이 강화된 구간, 요 구간도 있었죠. 이거. 네. 이렇게 작도를 해본다면은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 만났을 때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만나게 되더라도 한 2,700불대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3, 4월 달쯤에 만약에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이런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3,000불대가 단기 반등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에서는 사실 올라타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3,000불대 매수 포인트 잘 잡아주셨고요. 꼼꼼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노란 톡방에 참여 가능하니까요. 참여 코드 2626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나 이 코인 좀 궁금하다 하시는 거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업비트에서 1위로 상승했다가 조금 밀렸던 종목입니다. 비체인. 차트가 여기서 좀 더 건재하다고 볼 수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께 차트 분석 꼼꼼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체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비체인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체인 네. 차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봤을 때는 우선은 마찬가지로 작도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지난번 방송에서도 작도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작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고 일단 지금 이 구간 57원대 구간이 이제 가로줄로 작용해주면서 요렇게 이제 매물대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 57원부터 60원대가 매물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이런 식의 꼬리가 달린 코인 있죠. 이렇게 네네. 보이실까요? 이런 상황일 때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네. 매도세가 많이 나와준 코인이다라는 네. 걸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매도세가 많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이 나왔어요. 당연히 매도세가 등장한 캔들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올려주려 하지만 실패를 해줬는데 이 57원대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만큼의 수렴 과정을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재차 상승을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폭발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용기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구간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런 급등 한 뭐 150%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질 수 있는 위치고요. 작도 네.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이게 이제 네. 하락으로 바뀌는 패턴이 나오는 건데 이제 다음에 강의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쌍봉 네. 패턴, 더블탑 패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쌍봉 패턴. 네. 당연히 안 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는 고점을 터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돌파를 시도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서 꺾이는 거군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낙타 혹처럼. 맞습니다. 네. 이게 쌍봉 낙타처럼 이렇게 네. 쌍봉이 만들어지는 형태. 물론 이게 이런 형태로도 나오고 고점을 낮춰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돌파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쌍봉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고 네. 아예 완전 고점을 낮춰주는 형태도 존재한다. 어. 이게 전반적인 추세 반전의 세 가지 패턴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출발은 하긴 했어요. 여기서 좀 4시간 봉 단위로 내려가 보면은 4시간 봉 단위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약간의 하락 시그널들을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저점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 형태가 하나 나와주죠. 자, 이렇게 고점. 이것도 이제 패턴 때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네.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색깔을 좀 채워본다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 패턴 이렇게 강력하게 네. 좀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패턴을 상승 돌파할 경우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각형 패턴은 하방 이탈하면 하락 쪽으로 가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삼각형 패턴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잘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 단위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고점 갱신을 못 해주면서 쌍봉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을 해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럴 안 때는 좋은 좀 시나리오.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매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57원대는 손절을 걸어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편이 좋은 위치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조지표 그리고 네이처 지표도 확인을 해보면은 네. 근데 주봉 단위로 봤을 때 아마 좀 큰 산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 좀 매도 신호긴 한데 이 정배열 상승 추세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신호라서 이게 무시한 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비트체인 코인은 이제 위로 많이 열려 있죠. 하늘이 이렇게 네네. 이 구름대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 구름대 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말했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꿈을 펼칠 수 꿈을 펼칠 수 있는 네. 기대가 꿈과 희망을. 그렇죠. 꿈과 네. 희망이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본다면은 지금 네. 구간이 쌍봉을 만들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런 포인트도 있고 만약에 이제 4시간 봉 단위로 이제 네이처 지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개구리나 네. 용신호나 네. 교차 신호 등을 통해서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해보면은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었다라고 네이처 지표를 활용한다면 볼 수 네. 있지 않을까. 그때 네이처 네. 지표 활용해갖고 딱 들어갔으면은 지금 이렇게 상승의 맛을 좀 볼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가격이 네. 쌀 때 등장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상승 추세 중에 가격이 쌀 때 등장하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아주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고 만약 지금 계속 들고 계신다면 아까 말씀드릴 수 있던 것처럼 쌍봉에 의심 가는 자리가 71원대일 것 같아요. 네. 71원에서 분명히 매도세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구간에서 일단은 4시간 봉의 5이평선이나 22평선을 타고 돌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71원을 1차 목표가로 두시고 매매를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비체인이 뭐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시스템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서 이 물류 공급 체인 참가자들 간의 신뢰성 확보로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비체인 토큰을 예치하면은 비체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또 다른 디지털 자산인 비토르 토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시스템일까요? 우선은 에어드랍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전 차트적으로 가격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네. 이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에어드랍 이슈가 있을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세가 몰릴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에어드랍 이슈가 풀리는 시점 있죠. 네, 에어드랍 네. 이슈가 이제 등장한 시점에 네. 매수세가 이제 폭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발표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폭발 시작한 위치들이 이제 네. 한 2월 11일쯤부터 이제 네네네. 이 4시간 봉에 240평을 돌파해주고 쭉 급등이 나와준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때쯤 등장을 했을 네네네네.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호재가 등장을 하면서 매수가 쭉 들어와 줬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제 물 빠졌네, 단말 빠졌네 하고 매도세가 나와 주었는데 그럼에도 에어드랍을 노리고 더 매수를 받아보실 분들이 이렇게 나와 네. 준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방금 에어드랍 이슈가 끝나는 시점이 혹시 언젠지 아실까요? 글쎄요. 그 에어드랍이 끝나는 시점은 공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에어드랍을 아마 저도 네. 지금 확실하긴 모르지만 에어드랍이 이제 이날 네.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그런 알트코인을 준다라고 말을 네네. 할 텐데 이제 그 시점부터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제 떨어지나요? 큰 하락을 겪게 되죠. 근데 사실 그 시점보다 조금 더 빨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선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쵸. 네. 선반영, 그쵸. 일단은 시세 차익만 노리고 우선 에어드랍을 노리고 투자 개념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익절 혹은 그런 에어드랍 이슈를 노리고 호재를 노리고 매수했던 사람들은 에어드랍이 되는 순간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매도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는 건 거죠? 그쵸. 이제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샀는데 에어드랍 받았으니까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예측도 하니까 그 전에부터 떨어집니다. 어렵네요. 네, 참.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에어드랍 이슈가 오는 당일부터 한 12시간에서 6시간 전부터 이제 하락세가 등장을 할 거예요. 네. 그때는 좀 매도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서 막 매수를 하겠다.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 매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이제 시세 차익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차트가 항상 선 반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차트를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디테일한 분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볼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시아 31.12% 상승해서 6.619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 네이버 앨리스 25.44% 상승하면서 2,589원 만들면서 쫓아가고 있고요. 마인즈 오브 달라니아 23.42% 상승해서 274원, 플레어 20.55% 상승해서 65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엔터버튼 18.44% 상승해서 167원의 가격 만들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셈블 프로토콜 19.34% 하락해서 71.89원의 가격 만들고 있고요. 폴라리스 쉐어 9.62% 하락했습니다. 34.84원의 가격 만들고 있네요. 플레이뎁 9.06% 하락해서 251원의 가격, 월드코인 8.81% 하락해서 11,070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제스미코인 8.15% 빠져서 20.06원의 가격 만들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캄 눈에 띄는데요. 5.39% 상승했고요. 코티 18.84% 상승했습니다. 엘리시아 역시도 28.78%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코인 7.99%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1.0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시장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함께 궁금한 부분들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톡방에 보니까 이뮤 매도가 궁금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뮤터블X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뮤터블X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뮤터블X 0.23% 하락해서 4,333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차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뮤터블X 코인을 현재 4,781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평균 단가가. 네네. 일단 주봉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뭐가 떠 있죠? 여기 조금 작게 나오긴 하는데 네. 여기 이제 네이처 지표에 해성 지표랑 장미 지표가 네. 등장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상승 추세에서는 크게 유의미한 신호는 아닙니다만 매매 신호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하긴 좋은 신호는 당연히 아니죠. 이게 매도를 의미하고 좀 많이 과열돼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신호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 관점에서 저희 네이처 지표를 사용하셨다면은 이게 고점 구간인 거를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네.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때 당시 양봉이어서 등장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주봉 단위로 봤을 때 네이처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5이평선 올라와주고 있고 이렇게 만나게 될 지지 받고 올라가주면 가장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한다? 하락 시그널을 네.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될 경우 이제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또 하락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이뮤터 알트코인들이 다른 알트코인들이 훨씬 더 큰 하락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신호가 등장해 있고 비트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이 하락 신호가 유효하게 되면서 직전 매물대인 3,500원대까지도 하락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5이평선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 지지선도 무너지는 구간이 이렇게 만나서 29가이평에 만나는 네. 구간에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일봉 단위로 다시 한번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좀 여러 가지 신호가 등장을 해 있긴 한데 작도부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작도를 상승 추세선이 당연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추세선 작도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상승 추세선 이렇게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보이시죠? 자, 여기 상승 추세선은 상단부에 터치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터치를 못한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네. 이런 거를 페일러,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일러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 쐐기형 패턴이 등장을 하게 돼요. 나중에 패턴 쐐기요. 네. 네. 나중에 패턴 배울 때 배우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쐐기형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오. 자, 쐐기형 패턴이라는 거는 이게 저점을 올리고 고점도 올리긴 하는데 네. 평행하게 올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낮춰주면서 올려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 물론 이 3,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쐐기형 패턴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좀 큰 하락을 나타내는 그래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패턴이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은 아니고 이 추세선 이탈하게 될 경우 좀 큰 하락을 나타내는 패턴이라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매물대로는 4,000원대가 메인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세선 하단 무렵. 네. 그래서 이 4,000원대가 좀 무너지게 된다면은 3,500원대까지 하락은 좀 쉽게 갈 확률이 네.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평선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는 22평, 20고가의 평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캔들만 놓고 해석을 해봅시다. 자, 20고가의 평 구간에서 상승 각도일 때, 상승 추세니까 네. 단기적으로 매수가 여기까지, 음. 그러니까 4,700원대까지 있겠죠. 네. 이 구간에 아마 오늘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 나와줬다가 네. 여기까지 나온 거죠, 고점까지. 그러니까 최저점 기준으로 4,100원대부터 네. 4,680원대까지 올라준 거죠. 네. 근데 지금 요 캔들 패턴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 망치가 뒤집은 거. 네. 정말 영망치형 캔들 패턴, 네. 음봉이라 등장을 할 수 있고, 이게 고점이나 저항 구간에 나오면 좋은데 일단은 고점이나 저항 구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캔들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네.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네. 그거를 이길 만큼 매도세가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적인 캔들 패턴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시간 봉으로 내려가 보면은 또 헤드앤숄더와 유사한 패턴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거는 일단은 머리와 어깨.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한 파동을 만들어주고 네.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빠지게 진짜 되는 형태. 머리와 어깨세요. 네, 여기서 그래서 네. 이게 대표적인 추세 반전형 캔들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한국말로 뭐 환자로는 3존 패턴이라고도 3존. 네, 이제 영어로는 헤드앤숄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굳이 따져보면 이렇게 왼쪽 어깨와 머리,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지고 네.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위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네. 네. 헤드앤숄더 패턴은 일단 넥라인 구간이 4,100원이네요. 정확히 보면. 네. 이 4,1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효하게 되면서 저항받고 빠져버리는 형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 아까 말씀드린 상승 추세선까지 네. 이탈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3,500원대까지도 하락을 해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적으로 좀 안 좋은, 일단은 픽스는 아니지만 안 좋은 패턴들이 등장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4시간 봉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타점들이 나와주긴 했어요. 단타 관점으로 보면 개구리 때 매수받고 이런 장미나 태양 신호 때 매도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차트들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점을 낮춰주고 있고 네. 4시간 봉상 구름대 62평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점을 낮춰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고점을 낮춘다는 건 뭐죠? 고점을 낮춘다. 네, 고점을 낮춘다. 네, 고점을 낮춘다. 자, 상승 추세는 뭐죠? 상승 추세요? 네.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저점을 올린다. 네. 그러면은 고점을 낮추는 거는 하락 추세. 그렇죠. 하락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 네. 있는 위치가 나와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터브 코인은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지면서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포인트는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 것 같냐라고 네.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홀딩을 하시겠다면은 이런 4,100원 혹은 4,000원대까지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구간까지 조금 뭐 홀딩을 해보시고 이런 추세선이 이탈하게 될 경우 3,500원대까지 하락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니까 아이고. 그때 당시에 손절을 대응을 하시는 편이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별로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과 더불어서 지금 이미터블 코인이 크게 상승 여력이 약간 다른 코인들에 비해 좀 불투명한 상황이 좀 더 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네, 물론 이게 20고가입평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각도 지지를 받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지받고 대차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네. 그 시나리오를 몇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시나리오대로 매매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짧게 손절을 하실 거면은 4,000원대 손절을 잡아두는 방법이 있고요. 네. 물론 일봉 단위로 워낙 상승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62평과 구름대 구간을 만나는 지역에 지지를 받고 올라주는 형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들어간 시드가 크지 않다. 자기 자본 대비 뭐 시드가 5% 10%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손절하긴 싫다라고 하시면은 네. 3,500원, 한 600원대에 이제 들어간 시드의 2배 이상 투입을 해주시면서 탈출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홀딩을 하고 4,000원대에 그냥 빨리 잘라버리고 다음 코인 매매하겠다라는 방법도 존재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지금 제 분석을 듣고 이게 상승보다는 좀 하락 쪽의 가능성이 좀 무게를 실은 것 같으니 지금 그냥 자르고 다시 매매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정말 같습니다. 꼼꼼하게 전략을 짜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체인링크도 27,480 있어요. 얘도 매도가 궁금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체인링크, 그러면 가격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체인링크 2.44% 하락해서 25,140원의 가격을 만들고 있네요. 전문가님께서는 차트상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또 노란 톡방에서 네. 링크 코인 질문 주셨고 27,480원대 질문을 네. 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보이는 것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 신호와 교차 신호가 등장을 해주긴 했는데 네.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아이고. 왜 아니냐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추세. 네. 그리고 그러면은 매수한다면은 언제 산다고 했죠? 매수한다면은 올라갈 때 네. 상승 추세. 네. 매수는 첫 번째 상승 추세에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언제 산다고 했죠? 상승, 저항, 지지 받아줄 때. 예, 맞죠? 네. 다 나오네요. 좋아요. 네. 괜찮아요. 네. 마지막만 맞추면 되죠. 네. 자, 1번은 상승 추세에 사고, 네. 두 번째는 지지선에 사고요. 네. 세 번째는 매수 신호가 등장할 때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크게 손실 볼 일은 크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같은 게 매수 신호가 나왔긴 합니다만 네. 지금 구간이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62평이나 이런 이평선과 같이 겹치는 매물대나 이런 구간이 좀 지지가 좋은 상황이긴 한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이탈하고 저항받으면서 나오는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짜 신호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이처 지표에서도 네. 이게 모든 지표가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 수평 지지가 하나 또 버텨주고 있어요. 아까 2m 코인처럼 4,000원, 4,100원대가 수평 지지인 것처럼 네. 링크 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 한 24,700원대가 이제 수평 지지로 작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지선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헤드앤숄더 패턴처럼 보이는 차트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죠. 자,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어깨, 머리, 여기도 왼쪽 어깨.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보기, 트레이너마다 보기 나름이고, 심지어 여기는 더더욱 헤드앤숄더 같은 패턴들이 나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헤드앤숄더 이렇게 패턴이 나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올리는 패턴도 등장하니까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링크 코인도 아까 말씀드린 이뮤 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24,000원, 4,700원대 이탈하는 선에서 손절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 24,000원대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하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래서 여기 손절하는 전략을 하나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확실히 이뮤 코인보다는 좋진 않아요. 왜 안 좋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20 저가 이평을 이탈한 상황에서 네. 나오는 캔들 패턴이고요. 네. 이뮤 코인 같은 경우는 20 고가 이평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나오는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달라요. 그리고 이뮤 코인이 조금 더 추세가 조금 더 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링크 코인은 상승을 같이 만약에 조금 분석과 가능성이 좀 반대로 가면서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링크 코인 같은 경우 좀 저항을 많이 받아줄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네. 이뮤 코인은 고점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 차트 중에는 이뮤 코인이 좀 더 좋은 상황이고요. 링크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약간 추세 반전 하락 쪽으로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차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700원 혹은 24,200원대 이탈하는 선이 좀 안 좋은 위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러기에는 일단 62평이랑 구름대가 많이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의 지지를 받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기준보다 한 2배 정도 진입을 하게 된다면 평균 단가가 여기 기준에서 아까 27,000원대 구간이었으니까 여기서 여기 구간에 2배 정도 들어가면 평균 단가 이 정도쯤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입저가를 주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탈출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빠른 정리를 원하신다면은 이제 24,700원 손절, 24,200원대 손절이랑 아니면 손절 안 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남은 시드 퍼센트 비중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비중이 좀 많이 남으셨다면은 이 매물대도 강하고 추세도 강하기 때문에 뭐 2만 원, 2만 1,000원대, 2만 2천 원대, 네, 2만 2천 원대까지도 열어두고 매집을 해 나가면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꼼꼼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맹수님께서 샌드박스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노란 똑방 하단에 이제 QR코드 스캔하셔서 우리 참여 코드 2626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남겨주신 질문 기반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궁금해요 하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샌드박스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샌드박스 가격 2.82% 상승해서 73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샌드박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 추세선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상승 추세선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차트가 하나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재차 4시간봉 단위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상승 추세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선 보이실까요? 네. 네,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재차 상승 추세선 만들어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차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매수세가 좋은 상황이고 가격도 막 그렇게 고점 구간이 아닌 위치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일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상승 추세선도 나와주고 지지선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코인인 것 같아요. 비교적 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물론 가격대나 추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기도 구름대가 좀 저항으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740원대가 좀 저항일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긍정적인 모습은 22평이 상승으로 올라와주고 있고 네. 62평선 올라와주고 있고 여기서 잠깐 확대해 보면은 22평선과 주황색 62평선이 현재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 상황인 거. 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지게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구간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4시간 봉 단위에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과 이 고가의 평 지지가 만나주는 구간 700원대, 708원대 이 구간은 좀 지지를 받고 계속 올려줄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설령 저기 구간 이탈하게 되더라도 조금 더 하락이 나와주게 되더라도 계속 지지선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매집을 해 나가기 좋은 코인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최후의 보루로서 이 큰 상승 추세에서 하단부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 추세에 있는 코인이다라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2626 누르고 들어오셔서 나는 이 종목이 좀 궁금합니다 하는 코인들 남겨주시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엄지청 님이 하이파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셔서요. 하이파이 가격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하이파이 3.47% 하락해서 919원의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트 기반으로 분석 부탁드려볼게요. 네, 바로 차트 띄워주시면 지금 추세선 하나 그어놨죠. 일단은 네. 워낙 급등이 나왔던 코인이고 지금 거의 3분의 1 이상 빠진 코인이기 때문에 작도가 크게 의미는 이 상승 보조 추세선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네. 추세선 상으로 이렇게 저점 이어주는 이 추세선만 그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은 일단은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상승 추세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장기 관점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줄 관점으로 확인을 해본다면은 여기 747원대 있죠. 이 구간이나 이 꼬리 구간까지 여기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홀딩이 가능할 것 같고 이 추세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간에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상승 추세선이 언제부터 지속됐냐면은 이제 6월 달부터 23년 6월 달부터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1년 좀 안 된 구간 동안 상승해왔던 기준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매수를 받으셨다면 홀딩을 해보실 수도 있고 장투 관점으로는 이 상승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 매집이 계속 가능할 것 같고요. 이평선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약간 안 좋은 신호들이 약간 등장해주고 있긴 합니다. 네. 22평이 상승 각도로 돌아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코인과 마찬가지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하락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만 바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걸림길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지선이 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을 해나가는 형태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약간 조정을 주었긴 했고 비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상승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무너지게 되더라도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도 네. 이제 780원대까지는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시다 보니까 정신없이 공부하니 벌써 우리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다음에 또 이 시간에 우리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